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택 김해 혼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혼인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나아가서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절차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여부터 상여까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김에 이제니 파능리라 정이면 길하리라. 상할 김에 이제는 이항야요 파능리길은 상승냐 일세라. 초유가 엄청 기네요, 그죠? 초구는 잉첩으로 시집가는 소녀이니, 잉첩, 첩도 아니고 잉첩입니다. 시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잉첩으로 시집가는 소녀이니 절름발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면 길할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잉첩으로 시집가는 소녀라는 것은 항덕을 쓴다는 뜻이고, 절름발이라도 걸을 수 있어 길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잉첩으로 시녀로 따라가니까 자기 부인을 돕고 받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김에 이제는 시집가는 소녀가 잉첩으로서 간다는 것은, 직접 시집을 가지 않고 잉첩으로 간다는 것은 초효는 사효가 짝이 되는데 같은 양이라 응려가 없어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응려가 없기 때문에 잉첩으로 시녀로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면은 길하다는 것은 강정의 덕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녀로 가지만은 이효가 시집을 가는데 따라가니까 강하면서도 양이면서도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정의 강하고 바른 덕이 있기 때문에 가면 길하다. 집에서 모시던 부인을 따라가서 그대로 모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항야라. 김에 이제는 이항야라는 것은 덕행에 떳떳한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누구의 덕행입니까? 잉첩의 덕행이 떳떳한 도리가 있다는 것은 양자리에 양으로 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김에 이제니 파능리라 정이면 길하리라. 상할 김에 이제는 이항야요 파능리길은 상승냐 일세라. 초구는 잉첩으로서 시집가는 소녀이니 짝이 없어서 위에 언니가 시집가는데 시녀로 따라가는 것에 해당됩니다. 절름발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라 나아가면 길하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이 있다가 시집을 가는데 따라가니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잉첩으로서 시집가는 소녀라는 것은 항덕을 쓴다는 뜻이고, 집에서 평소에 하던 일을 한다는 뜻이고, 절름발이로도 걸을 수 있어 길하다는 것은 따라가는 부인을 뭐하기 때문이다? 돕고 받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를 보겠습니다. 구인은 묘능신이 이유인지정하니라. 상할 이유인지정은 미변상야라. 구인은 애꾸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꾸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르게 밝게 보지 못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인이 정도를 지키듯이 하면 이롭다. 유인이 드러내지 않고 뭐하는 사람, 자중하는 사람처럼 하면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유인이 정도를 지키듯이 하면 이롭다는 것은 부인의 상도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애꾸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효가 애꾸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효의 짝이 오효가 되는데, 오효는 음이고 이효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여자로 볼 때는 어진 여자가 됩니다. 어진 여자가 훌륭한 남자를 배필하지 못한다. 배필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아주 여자는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짝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꾸눈으로 본다는 것은 밝게 보지 못한다.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유인의 정함이 이롭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강을 쓰지 않고 유도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강, 양으로 왔어요. 음의 자리에 양으로 왔는데 양의 덕을 쓰지 말고 음의 덕을 써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도는 음의 덕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미변상야라. 상도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부인의 상도를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더 강하고 음이 유약하면은 부인과 남편의 도가 바뀌기 때문에 경계의 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의 상도를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순의 덕을 써야지 원만한 혼인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인은 묘능신이 이유인지정하니라. 상활 이유인지정은 미변상야라. 구인은 애꾸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인이 정도를 지키듯이 하면 이롭다. 유인이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 고요하게 자중하면서 유순의 덕을 씀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인지정은 유인의 처럼 정하면 이롭다는 것은 뭐예요? 부인의 상도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인의 상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순의 덕을 음의 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강으로 왔는데 실력이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래 예측했는데 이효가 나왔다. 아는 것은 능력은 대단히 큰데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6.3은 김의 이순이 반기이제니라. 상할 김의 이순은 미당야 일세라. 6.3은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6.3은 시집 가려는 소녀가 시집 가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만일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는 손아래가 되는 것이다. 아주 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상에 말하였다.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조건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김에서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다려야 한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응녀가 없기 때문이다. 양자리에 음이 왔고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김의수.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아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쁨의 주체. 이 효는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효가 이 효는 주인이 됩니다. 기쁨의 주체로서 욕심에서 동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욕자가 빠졌어요. 욕심에서 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시집가는 요 사묘가 어떤 조건?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 양자리에 음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절차에 맞게 움직여서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여도 없어. 여러 가지 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시집 가야 되는데 기쁨으로 쫓아가면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6.3은 김의 이순이 반기이제니라. 상할 김의 이순은 미당야 일세라. 6.3은
6.3은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만일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는 손 아래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이 마땅하지 않을 때 억지로 시집을 가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간힘안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이게 나올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구사는 김의 근기니 지기유신이라. 상할 김의 근기는 유대의 행야라. 구사는 시집 가려는 소녀가 홍기를 늦추미니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홍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늦추어 시집 가려 함은 적당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상에 말하였다. 홍기를 늦추어 시집 가려는 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집 가려는 소녀가 기한을 늦추는 것은 억녀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양이라서 적당한 짝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 가는 뜻은 왜 그러나 갈 수 있다는 것은 어진과 뭔 덕이 있어요? 유순의 덕이 있어서. 그거는 뭐예요? 양으로서 음위의 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진 덕에 해당되고 어미는 유순의 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진과 유순의 덕을 갖추고 있어서 어떻다? 장가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좋은 배필이 나타난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기맥계 사효가 나오는 것은 뭔가 일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김의 근기니 지귀유신이라. 상할 근기 지지는 유대의 행야라. 구사는 시집 가려는 소녀가 홍기를 늦추미니 늦추어 시집 가려 함은 적당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상에 말하였다. 홍기를 늦추는 뜻은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요, 사효는 양은 어진덕을 의미하고 자리는 음의 자리에 있어서 덕과 어짐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장가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사효가 나왔다. 그럴 때는 일이 늦춰지는 것 같지만 더 좋고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유고는 제을 기매니 기군짐에 부려 기재짐에 양하니 월 기망이면 길하리라. 이거는 상활이 길어서 뒷장으로 있습니다. 유고는 제을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니 제을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 군주는 부인이에요. 그 군주의 오소매가 그 부인의 오소매가 인첩 오소매의 아름다움만 못하니 부인의 소매가 따라가는 시녀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니 달이 그의 보름이 되듯이 하면은 길한 것이다. 보름이면 이미 꽉 찬 건데 그의 보름이 된 듯이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제을기매라는 것은 임금이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음의 덕이 높은 자리나 오효니까 가장 임금의 자리에 해당되잖아요. 음의 덕이 높은 자리나 마땅히 겸손하고 낮추어야 함을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인을 가지고 시집가는 부인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집에서 훌륭한 집에서 시집을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낮추어야 함을 비유한 겁니다. 자, 월기망이라는 것은 요거는 기망은
14일의 달이에요. 14일의 달. 14일의 달은 보름보다 하루 전의 달을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 요때는 기자가 거의 기자에 해당됩니다. 거의 기. 거의 보름이 됐다. 그러니까 음덕이 가득 참에 이르러서는 안됨을 경계한 겁니다. 음의 덕은 약간 부족한 듯이 해야지 음양의 조화가 잘 된다. 그것을 비유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육어는 제을 기면이 기군짐에 불여 기재짐에 양하니 월기망이면 길하리라. 육어는 제을이 어린 땅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니 가장 위에 있는 자가 시집을 가면 하가 아래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군주의 오소매가, 그 부인의 오소매가, 요거는요 오소매입니다. 오소매 매자입니다. 참 어렵죠, 그죠? 그 부인의 오소매가 인첩 오소매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니, 불효는 뭐예요? 불효는 뭐뭐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첩 오소매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니 달이 거의 보름이 된 듯이 하면 길하다. 능력이라든가 덕이라든가 다 드러내지 말고 거의 보름이 되듯이 좀 부족한 듯이 하면은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화를 한번 볼까요? 상활 제을 김에 불여 기재짐에 양야는 기위 제중하야 이기 행야라. 상에 말하였다. 제을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딸의 오소매가 첫 오소매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다는 것은 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외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어서 중도 행하는 것을, 요거는 중도를 행하는 거예요. 중도. 옷을 좋은 것을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제을김에 불여 기재짐에 양야는 기위 제중하야. 중요한 게 기위 제중입니다. 그 자리가 가운데 있어서 중도를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 자리는 어떤 뜻이 있어요? 위자는. 자리는 분수의 의미거든요. 그 분수에서, 분수가 가운데 자리예요. 가운데 자리. 그죠?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자리는 중도가 있으니까 중도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상할 제을김에 불여기짐에 양하는 기위 제중하야 이기 행야라. 상에 말하였다. 제을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딸의 오소매가, 그 딸의 오소매, 그 꾸민 것이 인첩의 오소매보다 못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가운데 있어서, 요 가운데 있어서 오요, 그죠? 가운데 있어서 뭐를 한다? 중도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상육은 여성강 무실하고 사규양 무혈이니 무유리하니라. 상할 상육무실은 성허강야라. 상육은 여자가 강주리를 받거나 내용물이 없고 남자가 양을 잡으나 피가 나지 않으니 이런 것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상육에서 여자가 강주리를 받거나 내용물이 없다는 것은 빈강주리를 받든다는 뜻이다. 옛날에는요,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미리 조상의 산소나 사당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강주리를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빈 강주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남자는 또 피를 바치려고 양을 딱 잡았는데 양에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혼은 했으나 결혼은 성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성강무실이라는 것은 시집가려는 여자가 진께의 끝에 처해서, 진께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 지극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려는 여자가 진의 끝에 거하여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해놨으니 가기는 가는데 강주리를 들고 가위를 받쳐서 인사를 하는데 빈 강주리를 들고 갔다. 이거는 믿음이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규양 무혈. 남자가 양을 잡는데 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는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가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 역할을 못하는지 볼까요? 엄으로서 위의 끝까지 끝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으로서 엄의 자리에 거하여 가감하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여자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그 혼인을 약속한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허강야라. 왜 빈 강주리를 받들었냐? 믿음이 없어서 혼인을 약혼하고 끝까지 가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기맥게 사유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어서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흉하다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륭은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길하게 되고 흉하게 된다. 길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흉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 움직이는 데서 온다. 미래 예측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는 데서 온다. 그러나 그 일이 흉함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흉함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할 때 숫자를 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잘 읽음으로써 우리는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자는 주역을 왜 만들었는가 그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주어 이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물의 일을 깨우쳐 주어 일을 이루게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이 책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답과 질문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충분히 계획을 짜고 예측한 다음에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저 오늘은 기맥계에 대해서 초여부터 상엽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 내하풍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유튜브 임계TV를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